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정말로 정직한 말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학문적 성실성을 넘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큰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과 행동은 반드시 진실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도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무게에 짓눌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정견과 정어, 즉 바른 관점과 바른 말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학문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정말로 정직한 말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정직한 목수가 있었느니라. 그는 집을 짓든 가구를 만들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며 진실로 자신의 기술에 충실했다. 그는 절대 나무 속에 썩은 부분이 있더라도 감추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솔직하게 말하였지. 사람들은 그의 진실함을 알았기에 그에게 집을 맡기면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은 거짓말로 시작해도 중간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끝에서는 결국 무너지는 법이다. 그가 만든 집은 외견상 튼튼해 보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릴 것이며 사람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진실해야 그 진리가 참되게 빛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며 자신도 항상 진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구도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꼭 거쳐야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길이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듯 학문도 단계를 밟아야 하느니라. 인도의 학제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뉜 것처럼 배우는 자는 단계마다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배워 내 마음의 토대를 세우는 곳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더 깊은 이해와 사고를 길러 지혜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 대학은 이를 꽃 피우는 곳이며 대학원은 그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견, 즉 바른 관점이다. 만일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아무리 높은 학문을 쌓아도 그 지식은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구도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과정과 박사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닥터 과정은
석사 과정의 심화 단계로 마치 숲을 더 깊이 탐험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과정이다. 반면 박사 과정은 그 숲에서 길을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과정이다. 박사 과정의 사람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여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학문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진실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도자는 크게 깨달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식의 뿌리는 깊게, 진리의 열매는 정직하게 맺혀야 한다. 배움의 길은 단계를 밟아야 하니 기초 없는 탑은 무너질 뿐이다. 학문의 첫걸음도, 중간도, 끝도 바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리는 단계를 통해 밝혀지며 그 과정 속에 참된 깨달음이 있다.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높은 학문도 바람에 흔들릴 것이다. 배움은 처음에는 씨앗이요, 중간에는 싹이요, 끝에는 열매라. 진리의 길을 걷는 이는 작은 일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다. 단계마다 진리를 쌓아가는 이는 지혜의 탑을 굳건히 세운다. 바른 관점으로 시작된 학문은 세상의 빛과 길을 제시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자만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배움은 단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에서 시작된다. 정직한 학문은 세상의 길잡이가 되며 진실의 빛을 비춘다. 작은 거짓말도 큰 진리를 가릴 수 있나니 항상 바르게 보아라. 지혜는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라며 그 뿌리는 정직함에 있다. 배움의 마지막은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되나니 끝없이 정진하라.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박사 논문 심사에 대해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논문이 곧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심사 교수님이 5분이나 계시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번의 시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진리는 매 순간 시험받는 것이니라. 5명의 심사 교수는 마치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5 현자와 같도다. 그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너의 논문을 살피는 것은 네가 진리의 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현자는 말의 발음을 살핀다. 네가 논문의 언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자는 세부 사항의 조화를 본다. 주석과 자료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작은 부분들이 전체와 잘 어울리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 현자는 논문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한다. 너의 연구가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진리를 밝히는데 기여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네 번째 현자는 비판적 사고와 객관성을 본다. 네가 감정이나 편견 없이 냉정하게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현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너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살핀다.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태도로 연구했는지, 진리 앞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 5 현자의 심사는 인도와 미국 어디서든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학문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가 세상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젊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와 미국의 심사 절차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진리에 충실하다면 심사의 방식이 어디서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현자들은 5가지 각각의 역할을 더 세심히 나누어 수행하고 미국의 현자들은 각자가 종합적으로 살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따랐느냐 하는 것이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하나니라. 이 말을 듣고 젊은 학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심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어느 땅에서도 하나이니 그대의 정직함은 모든 심사의 근본이 되리라. 말은 바르게, 논리는 명확하게 하라. 진리는 언제나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작은 부분까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리의 전체를 완성한다. 학문의 가치는 진리를 향한 내 열정과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비판적 사고는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요. 편견 없는 마음은 그 등불의 기름이라. 진실된 연구는 스스로를 밝히며 그 빛은 모든 심사를 통과한다. 네가 걸어온 길이 정직하다면 심사는 너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할 뿐이다. 진리는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거짓은 감춰도 무너지느니라. 학문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모든 심사는 다르지만 진리는 그 안에서 하나로 통한다. 냉정한 눈으로 자신을 보라. 진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처음도 진실, 중간도 진실, 끝도 진실인 논문만이 진리의 길을 연다. 심사의 형식은 달라도 정직함이 없으면 그 어떤 과정도 의미가 없다.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어떤 시험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진리를 향한 정직한 노력은 모든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느 날 학문을 연구하는 한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학문을 탐구하는 자는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겠습니까? 특히 심사 과정에서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의 길을 걷는 이는 3가지 단계에서 정직해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동기에서 정직해야 하고, 중간에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하며, 끝에서는 결과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참된 학문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 스님이 궁금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정직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학문을 시작할 때 그대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명예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아닌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는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리는 것과 같도다.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이후 모든 노력이 헛된 열매를 맺을 뿐이다. 다음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정직하게 기록하라. 결과에 유리하도록 왜곡하거나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치 농부가 땅을 갈고 물을 댈 때 있는 그대로의 땅을 보며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듯 학자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루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것이 검증되리니 네가 바르게 과정에 임했다면 심사관들은 그 진실함을 알아볼 것이다. 심사관 중 한 사람은 바로 네 과정의 투명성을 살피는 자이니라.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정직하게 발표하라.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라.
네가 연구의 모든 단계를 정직하게 밟아왔다면 결과는 그 자체로 학문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는 열매가 작을지라도 그 맛이 순수하고 진실된 것과 같도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학문을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느니라. 인도에서든 미국에서든 학문의 심사 과정은 결국 정직함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의 학계도 이 원칙을 본받아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진실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느니라. 한국 학계는 인도의 5심사관 체제에서 배울 점이 있느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검토하며 특히 한 사람은 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만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를 본받아 한국도 심사 시스템을 다양화하여 학문적 성실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가르침으로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진실로 가득한 학문을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을 하는 자는 진리의 길을 걷는 자와 같으니 네가 어디서든 정직함을 지킨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길은 정직함으로 시작되고 정직함으로 완성된다. 순수한 동기는 학문의 씨앗이요. 정직한 과정은 그 씨앗을 키우는 물이다. 학문은 진실을 위한 것이지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처음의 정직은 동기의 순수함에서, 중간의 정직은 과정의 투명함에서, 끝의 정직은 결과의 진실함에서 비롯된다. 왜곡된 진실은 언젠가 무너지고 정직한 진실은 스스로 빛난다. 과정이 정직하면 결과는 자연히 따라오고 결과가 정직하면 그 연구는 영원히 남는다. 진리는 숨길 수 없고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심사의 눈은 날카롭지만 정직한 연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동기가 바르면 길이 열리고 과정이 투명하면 결실이 맺힌다. 학문의 열매는 정직함 속에서 자라고 성실함 속에서 무르익는다. 정직하지 않은 연구는 아무리 화려해도 허상이요. 정직한 연구는 비록 소박해도 진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으로 가득 찬 자만이 진리의 문에 이를 수 있다. 모든 학문은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이 참된 가치를 낳는다. 진리는 깊은 우물과 같아서 정직한 자만이 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정직한 노력은 어떤 심사도 두렵지 않으며 진실한 결과는 언제나 인정받는다. 옛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박사 과정을 준비하며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들의 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정직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제 연구가 과연 그들의 눈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이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을 지켰다면 그대의 연구는 자연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 한구석에 거짓이 있다면 그 빛은 흐려질 것이다.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직함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째서 진리의 근본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전 3명의 신하에게 나라의 가장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시험을 내렸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으니 물을 있는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시험은 그들이 정직한 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신하는 맑은 물만을 길어 왕에게 가져왔다. 전하, 깨끗한 물만을 취해왔습니다. 탁한 물은 필요 없기에 버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리의 일부만을 보았도다. 두 번째 신하는 물에 향을 섞어 왕에게 가져왔다. 전하, 이 물에 향을 더해 더 좋은 물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대는 진리를 왜곡하였도다. 세 번째 신하는 물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가져왔다. 전하, 이것이 제가 길어온 우물의 물입니다. 맑고 탁함이 섞여 있지만 이것이 우물의 본 모습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가져왔으니 참으로 정직한 자로다. 진리의 빛은 정직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 정직은 맑고 탁한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요. 중간의 정직은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것이며 끝의 정직은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니라. 학문 또한 이와 같으니 진리의 빛은 오직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젊은 학자는 깊이 깨닫고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을 지키며 제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정직한 자의 길은 흔들림이 없으며 그의 학문은 세상에 빛을 더하리라. 처음, 중간, 끝이 모두 한결같은 진리로 밝히는 길, 그 길 위에 서면 그 어떤 흔들림도 없다. 맑은 물과 탁한 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으며 정직의 빛을 품은 자여. 학문이란 거울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비추니 정직한 마음에서만 진리가 고요히 흐른다. 거짓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진리는 바위처럼 남아 세상의 모든 의심을 넘어 참된 빛을 밝히리라. 초라한 시작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길은 결국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리라. 중간의 고난도 결코 두려워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진리와 함께 걸어가라. 정직이란 가장 깊은 진리의 씨앗, 그 씨앗을 가슴에 품은 자는 언제나 밝은 길을 걸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